안녕하세요. 독서 수업을 맡은 서미선입니다. 이제 1강을 지나서 2강. 새로운 읽기 방법, 새로운 제재죠. 추론적 읽기, 추론함의 읽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의 그 흐름, 파란색. 워크북 8쪽에 교과서 84쪽 요약하면서 적어보기.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추론함의 읽기를 잘하려면, 그리고 추론함의 읽기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고요. 대면 수업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옆에 전구가 반짝 켜져 있는 이 일러스트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선생님이 추론함의 읽기의 그 그림을 막 찾다가 이걸 발견하고 오호라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적 읽기가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개 방식 등등을 하면서 빠르게 요약하고 이해하는 거라면 이거는 뭔가 드러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죠? 반짝 전구가 켜지는 그런 어떤 읽기 아닐까? 이 그림이 참 적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선생님이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봤더니 추론이라는 말은 명사, 미루어 생각하며 논함. 뭘 미루어서? 추론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추론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로, 즉 사실이나 증거 등으로 미루어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함의 읽기라고 하는 거는 글에 드러나진 않지만 앞뒤 문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미루어서, 그렇죠? 앞뒤 문맥이나 내용 어떤 등등을 미루어서 의도 추측하면서 읽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론함의 읽기를 당연히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공익광고죠. 이 그림, 이 인쇄 광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선생님 가져왔는데요.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뭔지 알겠죠? 예전에 우리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죠. 애완, 친애하는, 애완견, 장난감 같은 거. 그렇죠? 필요 없으면 갖고 놀다가 버리는. 그런데 요즘엔 애완동물이라는 말 안 쓰죠? 반려동물, 내 인생의 반려자,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문장,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과 이런 이미지를 보고 반려동물,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포착할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렇죠. 이 그림은 뭘까요? 이 이미지는 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노란색으로 제발이라고 써 있고 뭔가 이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카톡 창 같은 거다. 그쵸? 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 밑에 공익광고.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마세요. 사이버 왕따,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그렇죠. 카톡 같은 인터넷 매체에 의한 사이버 왕따, 이것도 학교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로 드러내서 우리는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죠. 이런 모든 광고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추론함의 읽기겠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우리 사실적 읽기 할 때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84쪽 보고 워크북 8쪽에다가 추론적 읽기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추론함의 읽기는 뭘까? 잠깐 멈춰놓고 요거 해봅시다. 대면 수업에서 다음 주에 바로 선생님이 제대로 했는지 도장 찍고 안 했으면은 넘어가. 그리고 그쵸? 뭐 포트폴리오 할 때 선생님이 꾸준하게 해왔는지 본다고 했죠. 지금 바로 하세요. 오늘의 질문. 추론함의 읽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읽는 그대 눈을 크게 뜨고 읽는다. 이런 건 이제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는 의도와 목적을 모두 밝히지 않죠. 문맥이나 앞뒤 문장, 문맥이나
배경 지식 등을 잘 활용해서 추론해야 돼. 문맥이라고 하는 건 앞뒤의 흐름이죠. 글의 내용.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거 말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영어에서는 주변에 문맥이라는 말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배경 지식, 스키마, 배경 지식 등을 잘 활용해서 추론해야 되는 거. 이게 추론하면서 읽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요약해보라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워크북 8쪽에다 적어도 되죠. 추론적 읽기, 추론하며 읽기라고 하는 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까 미루어 생각하며 논함, 어떤 걸로 사실이나 증거로 글을 읽는 거에서는 글의 문맥으로. 그래서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다. 여기서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글쓴이의 파란색,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같은 것들을 추론하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그러면 추론하며 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바로 전에 이거 아닌구나? 아닌가? 이거 그렇죠. 문맥이나 배경 지식 등을 잘 활용해서 추론해야 돼. 그대로 쌤이 써놨어요. 앞뒤 문맥 잘 살피고 단어나 문장의 단서를 찾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배경 지식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 읽기 기본 아닌가? 그렇죠. 사실적 읽기가 읽기 기본이라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추론적 읽기. 쌤 이거 또 해요? 우리가 한번 익숙한 지문인데 여기에서 내가 추론하며 읽기 문제를 만든다면 이거 선생님이 독서 공부 6개 준 거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선생님 문단 번호 1, 2, 3, 4, 5 보라색으로 1, 2, 3, 4, 5 문단 번호 매겼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문제 중에서 추론하며 읽기 문제 하나를 다 할 건데요. 우리 요걸 다시 한번 훑어볼 건데 2번, 4번, 5번 문단을 잘 읽어보는 거. 이걸 잘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추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한번 훑어볼까요? 첫 번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 첫 번째 문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왜 대량살상?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을까? 왜 인간은 이럴까? 알아보자. 두 번째, 로렌츠라는 사람은 그쵸? 인간의 이런 행동은 타고나는 거다. 생득적인 충동이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공격성을 띤 종족이 유리했으니까 우리가 공격성, 호전성에 대한 열광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내재된 거다. 타고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죠. 3번, 조금 더 상세화해서. 그렇죠. 그래서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에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 같은 공격성은 자기 종 자체를 공격하면 다 그렇죠. 죽고 죽이니까 스스로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에 비해서 인간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억제 메커니즘 같은 게 진화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쌤 노란색으로 해놨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살상 능력을 지니게 되었어. 원자폭탄. 그래서 억제 메커니즘도 없지. 기술의 발달로 공격력은 세졌지.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아닐까라고 설명하죠. 4번. 수업 시간에 4번, 5번은 빠르게 했기 때문에 찬찬히 여기서 추론하는 문제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내주된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로렌츠는 아니 회의적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우선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다.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억지로 제거하면 다른 데로 배출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5번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츠는 인간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이성적인 이성이 인간의 공격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공격성의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뭐야?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성이 공격성을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첫째, 이성이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둘째, 그 배출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경쟁을 허용하는 거. 그런 경쟁이 월드컵 같은 거. 호전적 열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격성의 대상이 될 만한 집단들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젊은 세대가 몸바쳐 열정, 그렇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대의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유도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2번, 4번, 5번. 5번 쌤이 특별히 읽어가면서 한 번 더 문단을 읽었는데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윗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추론하면서 읽어라. 보기에 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테어 오렌지라는 영화는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영화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폭력적 성향의 인물, 그렇죠. 호전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길거리 노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을 일삼는다. 그러다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의 강압적 교정 기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공격성을 제거당한 거지. 착한 인간이 된다. 억지로 공격성을 제거당했어. 다른 데 배출구를 찾거나 그런다고. 그렇죠.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후 그는 나쁜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하고 심한 고통을 느낀다. 사회로 돌아온 후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그는 절망 끝에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공격성을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 유익이겠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추론하며 읽기 문제죠. 쌤이 2번, 4번, 5번 문단 안에 단서가 있다. 특히 5번. 1번. 인간의 공격성을 제거하려고 했을 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번에 나오죠. 4번 문단. 2번. 공격성의 원천이 사회 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인공만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야. 아니, 사회 환경의 요소를 얘기한 건 스키너고. 그렇죠. 이 로렌츠는 그렇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타고난 거다. 답은 2번이죠. 3번. 주인공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대인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유도했더라면. 4번. 모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공격 충동을 해소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유도했더라면 3번, 4번 같은 얘기네. 또는 공격적인 본능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한 명을 대체할 수 있었다.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5번 문단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추론하면서 읽는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게 추론하며 읽기 문제지. 우리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모의고사 보는데 요번에 2학년 독서 비문학 문제 시험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비문학 문단 5개 들어있는 비문학 여러분 잘 풀고요. 수업 시간에도 같이 한번 해설하면서 논리적으로 읽기, 추론하며 읽기 같이 공부할 겁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교과서 85쪽에 추론하며 읽기의 예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나 마틴 루터킹이라고 선생님 배우는 것 같은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가 모두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옆에 보니까 흑인이잖아. 미국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일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아직 미시시피는 자유와 정의가 없구나. 흑인한테는 없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지금은 아니구나.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이런 게 추론하며 읽기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이 사진이 생각났어. 엄청나게 큰 바위 얼굴 아니고 워싱턴 DC 근교에 가면 이거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야. 마틴 루터킹. 선생님 밑에 나와 있죠? 한 2년 전에 워싱턴에 갔다가 마틴 루터킹 밑에서 선생님이 건장한 포즈로 그렇죠? 찍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마틴 루터킹 I have a dream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찾아봤어. 첫 번째 문단. 영어는 잘 못하지만 두 번째 줄.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으리라는 꿈이 있다. 아, 이거구나. 쭉 이어지는 연설문이구나.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1학년 일반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블로그였어. 인권선언문 중에 하나겠지. 또는 영어 시간에도 배우겠다. I have a dream. 그렇죠? 이렇게 더 찾아보려는 마음이 공부하는 마음이고 배경 지식은 힘을 갖고 있죠. 추론하며 읽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는 거, 배경 지식을 집어넣어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공부하기 이번 시간 수업 확인 과제는 없고요. 대신 주말 과제로 냅니다.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에 독서 공부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번 주 비문학 공부해라. 그래서 6개를 PDF로 올려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그 로렌츠 나오는 거 수업 시간에 함께 한 거 포함해서 모두 6개. 그거 문제 풀어보세요. 내려받아서 문제 풀어. 쭉 화면으로 보고 옆에다가 독서 공부 1번, 1번부터 5번까지 답 몇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면 수업 첫 시간에 정답 발표할 겁니다. 선생님 캡처했는데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면 독공, 독서 공부, 독학의 공부 그렇죠. 01부터 06 6개 요번 주에 비문학 독해 자료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선생님이 정답은 다음 주에 안내하고 아직 6명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풀어보고 정답 내려받아서 공부하고 채점하고 그렇죠. 선생님이 정답 알려주고 질문에 대한 해설은 한쪽 두 쪽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반에서 나눠서 할 겁니다. 꼭 풀어보세요. 다음 주 대면 수업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학력평가를 보기 위해서 아마 3시간뿐이 못 쓸 것 같아. 일단 쌤이 예고했죠. 첫 번째 시간 그렇죠. 우리들의 커피 이야기. 그래서 각자 발표할 거 한쪽짜리로 패들렛에다가 한쪽 정도로 이렇게 마인드맵 비슷하게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하게 할 거야. 모두 다 할 거야. 선생님 가장 발표 잘하는 사람한테 커피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공부 정답 발표할 겁니다. 두 번째 도서관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각자 읽겠다라고 하는 도서 우리 정했죠. 패들렛에 올리고 그거 요번 주에 구매해서 인증샷 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을 꼭 가져와야 돼요. 선생님이 책이 없으면 감점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20점이나 되는 수행평가니까 그렇죠. 지금쯤 책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체크할 겁니다. 꼭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추론합의 읽기 두 번째 제재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글을 수업 시간에 요약하면서 읽을 겁니다. 학습활동 물론 할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늘 하는 말 있죠? 열심히 하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공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면 얼마나 엉덩이의 힘으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 또 잔소리한다. 그만해야지. 그렇죠? 하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랜선으로 공부하느냐고 애썼습니다. 다음 주에 얼굴 바로 보고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에 꼭 뵙죠. 안녕.